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교 수업 때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온라인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사람은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꼭 관련 개념들을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어려우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사람의 유전 형질을 알고 사람의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가계도를 해석하여 사람의 유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가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계도가 무엇인지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에서 완두콩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뤘었습니다. 그쵸? 자,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왜 맨델 아저씨가 굳이 완두콩을 재료로 썼느냐? 그 이유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대립형질은 인간이건 완두콩이건 여러 가지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형질 중에서 예를 들면 눈이라고 했을 때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대립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반대되는 형질을 대립형질이라고 하는데요. 자,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둥근 완두 혹은 주름진 완두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된다. 그래서 파악하는 게 쉬웠어요.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장 머리카락 색깔만 봐도 갈색, 검정색, 흰색 여러 가지 색들이 나오잖아요. 금발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단점 때문에 이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다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 유전되는 형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형질에는요, 키, 혈액형, 발가락 길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 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유전 형질은요, 키나 피부색처럼 모가 뚜렷하지 않은 것도 있죠. 그쵸?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키가 160 혹은 200 cm 이 둘 중 하나만 있다라면 그건 대립형질이 뚜렷한 거예요. 그치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키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어떤 형질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조개가 있냐 없냐, 이마선이 V자냐 일자형이냐, 그리고 귓볼 모양이 분리형이냐 부착형이냐, 눈꺼풀이 쌍꺼풀 있냐 없냐, 엄지가 꺾이느냐 꺾이지 않느냐, 혀말기가 되냐 안 되냐, 이런 형질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엄지가 꺾이는 친구들도 있고 안 꺾이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교실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무쌍이었지만 간혹가다 몇몇 학생들은 이제 쌍꺼풀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전 형질 중에서 맨델의 유전 법칙 중에서 우열의 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성과 열성이 있습니다. 자, 우성은 무조건 좋은 건가요? 우성은 무조건 좋고 열성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우성이랑 열성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순종의 대립형질을 가진 부모를 이제 교배를 시켰을 때 자손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우성 유전자가 이제 열성 유전자랑 같이 있으면 좀 더 발현이 많이 되는 거지 결코 우성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요, 이 위에 있는 친구들 있죠. 요 위에 있는 친구들은 우성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친구들은 열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쌍꺼풀 있는 친구들이 무조건 다 좋은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엄지가 이렇게 꺾여서 뭐 이 엄지 꺾이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만약에 부모님이 엄지 꺾이는 엄지 유전자랑 그 다음에 안 꺾이는 엄지 유전자를 이제 같이 줬어요. 그러면 나한테 나타나는 건 꺾이는 엄지가 나타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른 말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완두콩을 선택한 까닭과 연관져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 세대가 길어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또 아기를 낳을 때까지 지금 2020년도에는 대략 어느 정도 시기가 걸리나요? 우리가 30대, 20대도 사실은 좀 이른 감이 있죠, 요즘은. 30대 정도가 이제 요즘 아이를 낳는 그런 세대인데, 그렇다면 이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우리가 3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세대가 길어서 실험하기에 부적절하고요. 자손의 수가 적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낳아봤자 완두콩처럼 많이 낳을 수 없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교배 실험이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거는 굉장히 이제 비윤리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립형질이 복잡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대립형질이 복잡합니다. 완두콩처럼 딱딱 나눠지지가 않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보고서 반대되는 내용으로 완두콩을 선택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그냥 줄줄줄줄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대신에 가계도라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자, 가계도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가족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걸 가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그림을 바탕으로 역추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서 부모님이 이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 밑에 있는 자식들이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론할 수가 있는 게 가계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귀지 상태, 여러분들 귓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귀지 상태의 유전을 보면서 이제 가계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귀지 상태는요, 젖은 귀지랑 마른 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표적인 유전 형질 중에 하나인데요. 젖은 귀지가 막 엄청 물기가 많고 막 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 가루 형태의 귀지냐 아니면은 약간 습한 귀지냐 요 정도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제시된 어떤 집안의 귀지 상태에 대한 가계도 및 가계도를 보는 방법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가계도가 뭔지를 봐야겠죠? 우리가 이러한 그림을 가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 내용을 한번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맨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1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그리고 나서 이 1대가 낳은 자식은 그 밑에 그려서 2대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2대가 또 낳은 자식은 3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네모는 뭐냐? 네모는 남자, 동그라미는 여자를 의미를 하고요.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남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할아버지가 되겠죠. 얘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낳은 자식이 동그라미니까 누굴 낳은 거야? 여자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지금 우리 엄마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엄마가 아빠랑 결혼을 했어. 얘가 남자예요. 자, 그러면 이 아빠는 이 남자, 여자, 할아버지랑 할머니 밑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그런 관계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연결을 시켜서 따로 이렇게 꼬리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또 낳았어요. 몇 명의 자식을 낳았다? 3명의 자식을 낳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남자가 2명,
여자가 한 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물론 둘 중에 누가 나이가 많고 이런 거는 몰라요. 그치만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치만 성별은 우리가 그림으로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색깔이 좀씩 달라요.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있는데요. 이 다른 색깔은 뭐를 의미하느냐? 서로 다른 대립형질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노란색은 지금 젖은 기지예요. 반면에 파란색은 마른 기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뭐냐? 네모는 남자잖아요. 동그라미는 여자고. 그러니까 파란 색깔 네모는 마른 기지 남자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험 문제를 풀건 문제집을 풀건 간에 이 가계도 밑에는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가 꼭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줄에 있는 모형은 같은 세대이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1대, 2대, 3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로직선으로 연결된 것은 부부 사이고 가로직선에서 세로직선으로 연결된 그 다음 세대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 가계도를 보면서 젖은 기지랑 마른 기지의 그 유전 형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젖은 기지랑 마른 기지를 둘 중에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지금 1대에서 보시면 젖은 기지 남자랑 젖은 기지의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마른 기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단은 유전자형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를 사용을 할 건데요. A, 라지 A랑 스몰 a랑 했을 때 라지 A가 뭐가 될까요? 그쵸? 대문자는 우성, 그리고 소문자는 열성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봤을 때 만약에 젖은 기지가 요 젖은 기지가 열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요 아저씨의, 요 할아버지의 유전자형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젖은 기지잖아. 근데 젖은 기지가 열성이야. 자, 그러면 요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젖은 기지가 스몰 a야. 그럼 얘가 마른 기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마른 기지가 대문자 A가 돼버리면 마른 기지가 우성이니까 얘랑 같이 있으면 무조건 이게 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라지 A가 가지고 마른 기지라고 했을 때 얘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마른 기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라지 A, 라지 A가 있어요. 그리고 라지 A, 스몰 a가 있고 스몰 A, 스몰 a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대해 나타나는 표현형은 누가 나타나냐면 우성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경우도 누가 나타나요? 우성이 나타나요. 자, 마지막 경우에 대해서만 열성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친구가 만약에 스몰 a, 스몰 a요. 자, 얘도 스몰 a, 스몰 a야. 자, 그러면 얘랑 만나서 나올 수 있는 친구는 스몰 a, 스몰 a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 얘도 요거 절반을 주면 얘 똑같은 거 요거 하나 줄 거고요. 얘도 절반을 주면 이거 하나 줄 거잖아. 그럼 얘랑 만나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자, 근데 얘랑 유전자형이 똑같아. 그러면 얘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젖은 기지가 나와야 돼. 근데 누가 나왔어? 마른 기지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스몰 a, 스몰 a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친구가 라지 A, 라지 A라고 해봅시다. 아, 그러면 적어도 젖은 기지가 이제 우성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가 라지 A, 라지 A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라지 A, 라지 A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경우에도 얘랑 유전자형이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마른 친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마른 친구 AA가 나오게 되려면 얘네는 이제 다 뭐예요? 열성이 나타나는 거죠. 마른 AA가 나오려면 적어도 얘가
A를 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A, 스몰 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기 때문에 라지 A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누가 발현이 된다? 젖은 기지가 발현이 돼서 네모랑 주황색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하나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요 친구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아, 젖은 기지랑 마른 기지랑 있으면 누가 우성이다? 젖은 기지가 우성이고요. 마른 기지는 열성이다라는 거를 알아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우성인 부모, 우성끼리 결혼을 하면 우성이 나올 수도 있고 열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쵸? 만약에 여기에서 얘랑 얘가 나왔어.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누가 발현되는 거예요? 라지 A가 발현되기 때문에 우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둘 다 우성이에요. 우성 형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자식은 우성도 나올 수 있고 열성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가 열성이에요. 만약에 얘도 열성이고 얘도 열성이야. 그러면 자식은 무조건 뭐만 나올 수밖에 없어? 열성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열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이제 결혼을 했어. 이 남자는 젖은 기지예요. 그런데 A인지 A 스몰 a인지 몰라. 이걸 이제 알아야겠죠? 자, 그럼 자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파란 색깔이 열성인 거를 알아냈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 엄마라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유전자는 누구예요? 스몰 a밖에 없어. 자, 그럼 이거 하나 엄마한테 왔어. 얘도 하나 엄마한테 왔어. 자, 그럼 이거 누구한테 온다? 아빠한테 오는 거죠? 이거 누구한테 온다? 아빠한테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리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애 누구다?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엄마한테서는 얘 A 하나 오고요. 아빠한테서는 두 개가 올 수 있어. 이것도 올 수 있고 이것도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운데 있는 여자는 젖은 기지니까 뭐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쵸? 라지 A가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음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꼭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한 번이 아니야. 10번, 20번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열관계를 살펴보면 우성형질 사이에서는요. 우성형질 자녀랑 열성형질 자녀가 모두 나올 수가 있어요. 우성의 부모 사이에서는요, 우성도 나올 수 있고 열성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열성 부모 사이에서는요, 누구밖에 못 나온다? 열성밖에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젖은 기지가 있는 부모 사이에서 마른 기지가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젖은 기지는 우성이고 마른 기지는 열성이다 라는 거를 가계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나드라마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유전자형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가계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또 우리가 다른 가계도를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